반갑습니다. 고2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이국희고요. 이제 총평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총평 시작 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100분 동안 내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건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문제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합니다. 전 과목을 다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쨌든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험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안국선 선생님과 단답형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을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필적 확인란은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이제 좀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쌀쌀해졌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여름. 그렇죠? 공부하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름방학 동안에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생각보다 실천한 건 많이 없고 어느덧 개학을 했죠. 그리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면 어느덧 또 겨울방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돼 있겠죠.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다시는 이걸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전체적인 총평 한번 볼게요. 9월 1일 오늘 시행을 했고요. 수학 1은 전범위였고 수학 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함수의 극한까지였다. 사실 범위 자체가요, 수학 2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좀 할만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다, 되게 어려웠다, 내가 손도 못 대는 거였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워 보이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쉽게 손은 안 가지만 그래도 손을 대고 머리를 쓰다 보면 풀리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으로는 딱 보자마자는 어려워 보였지만 풀다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느낌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낄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11월 달에는 도함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있는 미분 파트는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래요. 9월 학평 이야기 전체적으로 제가 난이도에 대한 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각 단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함수 파트에서는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주기와 그 다음에 그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것 다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넓이,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약간 아쉬웠던 거는 코사인 법칙 같은 계산이 복잡한 게 조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에는 계산이 복잡해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막상 풀다 보면 계산이 좀 수월한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건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수열 파트가 사실 제일 이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난이도가 약간씩 이렇게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수열이 진짜 중요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열하고 규칙을 찾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름방학 딱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평을 처음 봤을 건데 여름방학을 수원수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탄탄히 골고루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 거고요. 여름방학에 수학2를 조금 더 예습 차원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아마도 성적이 잘 안 나왔을 겁니다. 왜? 수원이 아무래도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원 파트를 까먹으면 잘 못 풀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들의 이번 시험 결과였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원 파트가 좀 약했다, 내가 수원 파트를 볼 때 어려웠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간고사 지나고 나면 절대 수원을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중순 정도까지는 수원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가려면 수원 수투가 메인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자꾸 가면 갈수록 수원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양에서.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건 수원과 수투가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도 수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번 9월
중순 정도까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보는 거는 뭐 방학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학기 중에 수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놓쳤던 게 뭐였는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수학2의 이제 예습 차원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앞으로 수학2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좀 가이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문항별로 좀 전체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8번, 12번, 16번 수열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결국은 수열을 물어보는 게 꽤 많았어요. 자, 15번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꽤 난이도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거 정확하게 해결하고 가셔야 되고요. 17번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였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귀납적 정의로 추론하는 수열 18번이었는데 요거는 규칙성이었어요. 결국 귀납적 정의는 규칙성입니다, 여러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19번 삼각함수의 활용이었고요. 뭐 요거 얘를 사실은 가장 어렵게 느꼈던 친구도 있을 건데 그건 아마 약간 까먹어서 그랬을 거다. 그리고 20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이해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보다는 풀면서 좀 수월했을 겁니다.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딱 보자마자는 미지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겠죠. 21번 같은 경우 등차수열의 성질인데 그나마 21번인데 등차수열로 나왔기 때문에 할만했을 겁니다. 알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딱 눈에 띄게 정말 고난도의 문제가 들어있다라고 느껴지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너무 어렵게 느꼈다면 약간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단답형은요, 우리 안국선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테니까 저하고 1, 2부에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반부 해설을 맡은 수학 전무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 잘 들었죠? 국희쌤한테 이제 우리 단답형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늘 단답형이라는 게 그렇듯이 22번부터 27번까지는 기본 개념만 알고 있다라면은 그냥 너 개념 알고 있니? 점수 줄게.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틀렸다? 내가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한 건 아니었나? 기본 유형들을 내가 잘 모른다는 거는 기본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 부분을 복습하는 기회로 가지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부터 28번부터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죠. 28번은 수열 문제였었는데 수열에서 이제 수열의 합과 그리고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알고 있니? 그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네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묻는 문제였는데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은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겠지만 조금 이렇게 계산을 끄적여 보면은 길이 보이는 그런 문제였었고, 29번 도형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나오죠. 삼각형에서 각과 변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몇 개 주어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류의 문제. 그런 류의 문제는 결국 뭐다? 도형에 대한 성질이 어느 정도 밑바탕에 잘 깔려 있으면 문제 해결에 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중학도형에서 어떻게 좀 필요한 핵심 개념들만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30번. 30번은 늘 그래프 해석이에요. 아우 선생님 맨날 30번은 그래프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지난번 거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맨날 이거 나와요. 맨날 이거 나오는데 근데 어려워요. 주어진 상황의 식을 함수식을 보고서 저기에 있는 미지의 개수 미정계수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결국 그림 그리기 놀이에요. 매번 나오지만 매번 어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매번 같은 패턴이다.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수능 30번까지도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해서 오늘 이번 이제 시험에서 단답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이 정도 얘기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수준 정도는 아니었어요. 30번도 지난 6월보다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해볼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30번은 30번이다.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잘 연습해 보자고요.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2021년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뭘 틀렸나 오답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2022년, 23년, 24년의 2학년 친구들 얼마 안 남은 내일 모레 남은 9월 학력평가 보려고 미리 예습하는 친구들 있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잘 정리해보고 시험에서 자신감 있게 한번 다가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본 강의에서 만나요.